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지수는 강보합으로 돌아선 이후에 534선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물이 강하게 출회됐던 데 따른 영향으로 코스피가 하락 반전을 했었는데요. 여전히 프로그램 매물은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들이 오늘 매물을 좀 받아주면서 그래도 코스피를 받쳐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209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못지않게 개인이 강하게 매수로 대응하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를 뒷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0.8포인트 하락한 208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현재가와 비슷한 부분에서 출발했습니다. 2089포인트로 어제 종가를 소폭 상회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물이 밀리면서 장 초반에 2070포인트 후반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시 구간 이후로 개인의 매수가 증가하면서 시초가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2088포인트의 횡보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3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2,4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강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3천 넘게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관망하는 분위기 취하면서 이 시간 47억 원 소폭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기관의 매수로 강보합권에서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6포인트 오른 534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출발은 536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개인의 매도가 증가하면서 파란불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이후 낙폭을 줄여가면서 530포인트 중반에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8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37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관망하는 모습 취하면서 이 시각 3억 원 소폭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한 환율은 장중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1110원대 중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1원 30전 상승한 1115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11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포르투갈에 이어서 스페인도 성공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면서 유로화가 반등하자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저점으로 인식한 수출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유입된 데다 매도했던 달러를 재매수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가 연일 강세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다 신규 수주 모멘텀까지 작용하면서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1.8%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52주 신고가 갈아치우면서 이 시각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S조선해양도 7% 이상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폭력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다소 부진했지만 올해는 업황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주가에는 호재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태용이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평산과 현진소재도 2%, 4% 이상 오르고 있고요. 용현BM이 7%, 고성파워텍이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부담되면서 어제 하락했던 건설주가 조정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0.5%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GS건설이 0.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림산업과 금호산업도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설주에서 보험주도 오늘까지 추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험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가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메리츠화재가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IT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IT주의 주가는 주춤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LG전자나 빨간불 들어온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1%, LG디스플레이가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2부 시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2부 시간 도와주실 전문가는 엑스원의 유창희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팀장님, 종목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인텔이 정말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좀 약세거든요. 네. 그간 IT주가 너무 많이 올랐었던 데 따른 쉬어가기 정도라고 해석도 하고요. 네. 또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된 상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네.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는데요. 네. 앞으로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부각이 될지 그리고 지수는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예측 좀 해주세요. 예, 뭐 시장이 지금 상당히 최근 한 4일 정도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를 못하거든요. 예. 근데 내용을 보면 시장은 되게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최근 4일 동안이죠. 수요일부터 수목금 3일 동안 계속 매물이 3일 동안 거의 나오던데요. 2조 원 가까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수요일에 한 4천 원 넘게, 어저께 1조 2천 원, 오늘도 한 3천 원 가까이 나오면 거의 2조 원 가까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다고 보기가 좀 그렇죠. 기간 조정을 보이는 거, 약보합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게 나쁘진 않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적이라는 게 이미 12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좋을 거라는 게 반영이 일부분 된 것도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미국의 인텔 같은 경우는 좋게 나왔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일단 예상 실적이 생각보다는 조금 저조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작용을 하고 또 실적이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게 안 나온다면은 주가가 점진적인 상승을 할 수 있어도 9월, 10월 달 같이 강한 상승을 보이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위치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하고요. 또 하나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졌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문제가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그 물량을 소화해내 주면서 주가를 이끌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소화를 하다가 후반에는 좀 그걸 포기하는 손을 놓는 모습을 띄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개인 투자자분이 많이 소화를 시켰고요. 또한 오늘도 개인 투자자가 한 거의 3,000원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가 샀다고 해서 뭐 주식가가 빠진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나라 외국인하고 개인 투자 같이 사주고 있다면 괜찮지만 외국인이 한 지난 주말하고 이번 주 초 한 3일 정도 매도를 보이다가 또 주초에 좀 매수를 하다가 다시 또 매도로 반전하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도 현재 주가에서는 조금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 그러면 좀 쉬어가자는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차트적으로 좀 보신다면요. 지금 주봉을 보시면요. 7주 연속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주봉인가요? 예, 지금 코스피 주봉인데요. 7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고요. 또 월봉을 또 보신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번 달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지만 4개월 정도 양봉이 나오고 도찌도찌 양봉이 나오면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2100 어저께 2100가 살짝 찍었지만 2100에 2050 이상에서는 좀 부담감이 작용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옆으로 이제 기는 지난 10월 달하고 11월 달처럼 2달 정도 기간 조정 보였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짧게는 이번 달 말 정도까지는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주가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좀 시장의 움직임에 적용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옵션 만기를 맞아서 프로그램 매물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 배당 수익을 노리고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져나오는 거라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하는데 향후에 외국인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함께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횡보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2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봐드릴 종목은 DI인데요. DI를 2,3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8502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향후의 대응 전략이 알고 싶다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이 종목부터 시작해 보죠. 예, 그 DI를 보시면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증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적이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적자를 보이던 이제 기업의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처가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다른 회사처럼 뭐 매출이 크지도 않고 크거나 영업이 뭐 급격히 크지는 않거든요. 좀 적다는 부분하고 또한 이제 매출처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나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데 주력으로 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삼성전자 최근에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좀 그렇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회사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재무적 안정성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현재 지금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한 3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금 자산이 한 200억 있고, 지분 가치가 한 100억 있거든요. 근데 지분 가치라는 건 뭐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니까 그걸 잠깐 제외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 500억 이상의, 현금을
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가가 지금 최근에 올랐어도 현재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6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랬을 시에는 상당히 재무적 구조가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도 좋고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점진적이나마 좋아질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차트적으로 보신다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하락을 이제 작년 초에 작년 여름까지 좀 하락을 좀 보이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 추세를, 점진적 상승 추세를 보이거든요. 이제 실적이 이때부터, 9월 달부터 터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해서 주가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좀 변동성이 좀 크죠? 변동성이 크다는 건 뭐냐면은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 메이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보다는 개인 투자자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다는 걸 상기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이 회사 실적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적이 지금 이 회사가 2006년도, 2007년도 실적까지 지금 증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지금 연봉을 보여드리자면은, 아니, 월봉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2007년도, 2006년도의 주가가 2,800원, 2,900원 정도까지 형성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올해도 이 실적이 이 정도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주가가 향후 최대치는 2,600원, 2,700원도 더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면서 주가를 지금 매수가가 2,300원이신데 네. 조금 이제 고점에 사신 것 같으세요. 최근에 사셨거나 지난번 고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 회사를 좀 믿고 가신다면은 좀 괜찮아 보이니까 생각을 하시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이 종목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다고 했잖아요. 크다고 했을 때 이 상승 추세 하단이죠. 상승 추세 하단에서 지지가 되는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봤을 때는 2,000원 정도 됩니다. 2,0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손실률이 좀 크시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상승 추세를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세대가 완만한 상승을 보였던 추세대하고 급등세를 보였던 추세대를 중간에 한 번 더 긋게 되면은 이런 추세대를 그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을 살피자면은 약 2,05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다시 차트를 그려드리자면 2,050원 정도 지지가를 놓으시면서 좀 홀딩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선 기자재, 부품 기자재주 오늘 풍력주가 오릅니다. 태웅 들어가 있는데요. 4% 급등하면서 54,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풍력주 중에 하나인 태웅을 매수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요. 5646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지를 여쭤보셨어요. 어떻게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매수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점들을 확인해 봐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태웅의 실적이 이제 업황을 보자면 조선 기자재 쪽하고 이제 풍력 쪽에 있거든요. 이제 거의 50% 5대5 정도 비율로 운영이 되는데, 예. 조선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태웅에 대한 실적도 급격하게 개선이 될 거라 생각을 했지만, 지난 3분기 때, 그런 모습 잘 보이지 못했거든요. 생각보다 상당히 저조했던 모습을 띄고 있고요. 또 풍력 부분 역시 지금 터빈이 대형화되면서 이쪽 단조 관련된 회사가 태웅 역시 이제 좋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또 이제 요즘에 이제 그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많이 오르게 된 계기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님의 연설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좀 관심을 갖겠다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불면서 좀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차트적으로 좀 보신다면요. 일단은 지난 여름쯤이죠. 여름에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급격히 개선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보이다가 좀 실망 매물이 보이면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금 박스권으로 진입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 한 7개월 가까이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걸 살필 수 있죠. 살필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딱 이제 그 이전의 박스권 하단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하단을 이제 돌파시키냐 안 시키냐 5만 원대를 지지를 하고 가느냐 안 가냐 그 분수령이 있는데 현재 차트적으로는 솔직히 좀 좋습니다. 왜냐면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박스권 하단이었던 부분을 양봉으로 돌파시켰죠. 4일 정도 행보를 하고 양봉으로 돌파시킨 부분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지만 이 부분을 너무 여기에서 추격을 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확인하고, 왜냐면 최근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으니까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길게 봤을 때 단기적으로 추가 랠리가 나온다면 6만 원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증시전략센터로 문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이제부터는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유럽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 약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상승으로 돌아섰지만 이 정도 가격대면 원화가 강세다라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오늘 여행주와 항공주가 강하죠. 그중에서도 모두 투어가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8% 급등을 하고 있네요. 자, 모두 투어를 4,100원에 오늘 매수를 41,000원에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 급등한 걸 사서 금방 떨어질까 걱정되신다고요? 얼마나 더 들고 가면 괜찮겠습니까? 1461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모두 투어 봐주세요. 예, 그 여행주가 오늘 좋은 모습 띄고 있죠. 근데 여행주는 뭐 올해 자체가 좋습니다. 올해뿐이 아니라 지금 원래 4분기가 비수기거든요. 비수기인데 제 친구가 여행사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은 비수기가 성수기가 없다고 할 정도로 여행사가 그 여행 관련 상품이 좋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1,000원 매수하셨는데 지금 위치가 참 좋죠. 박스권을 그리던 상단을 강하게 갭으로 돌파시키면서 양봉으로 간 부분이기 때문에 41,000원 정도 조금 이제 고점에서 오늘 기준으로는 조금 고점에서 사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포인트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중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이고요. 뭐 여기서 지지 라인은 일단은 이 갭으로 갔기 때문에 한 39,000원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좀 계속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자, 삼성 정밀화학 보겠습니다. 66,300원에 30% 가지고 계신데요. 3900님의 종목이고요. 고점에서 밀리는데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이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시고요. 이 종목도 함께 좀 봐주세요. 예. 삼성 정밀화학이 이제 회사가 이제 기존의 화학 부분에 이어서 태양광 산업에도 진출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발생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또 이제 삼성에 대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가가 지난 10월 달에 차트를 좀 보신다면요. 지난 10월 달에 보시면 이제 단기 바닥을 찍고 한 6만 원을 찍고 89,000원 거의 9만 원대까지 거의 한 50% 가까이 주가가 올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66,000원 정도 매수하셨으면 충분하게 아직은 좀 더 길게 끌고 가셔도 큰 무리가 없는 가격대니까요. 지켜보시고 또 최근에 이제 농산물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이쪽 화학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봤을 때 지금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을 잘만 마무리한다면은 추가적인 주가 레벨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대응하시고요. 만약에 뭐 불안해서 좀 입절을 하고 싶다. 비중이 30% 정도 되시니까 하실 때는 일단은 61선 라인이죠. 61선이 이제 79,000원 정도 되니까요. 79,000원 정도 지지가 놓으시고요. 반등 시에는 일단 지난번 이제 양봉을 치고 나가다 조금 무너졌던 자리 85,000원 부근이 돌파되는지 보시고요. 이 자리가 돌파되면 아까 말씀드린 방금 전에 보신 모두 투어처럼 모두 투어가 박스권을 바로 돌파시키면서 양봉을 치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도 연출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원의 유창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 어제 대비해서 1포인트 상승한 2091선이고요.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들의 매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3,4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2,400억 원 매도.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1,300계약 정도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강보권이네요. 535포인트 선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랜만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이 75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화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여파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어 삼화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6개월의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삼화저축은행이 만약 한 달 내에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지만 금융위는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각 절차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삼화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로 2009년 914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지난해 6월 기준 자기자본 비율 마이너스 1.42%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계기로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이 22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원화 환산 기준 수입물가가 전년 같은 달 대비 무려 12.7%나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했던 2009년 2월의 18%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같이 수입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이유는 원유, 금속,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20%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3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9위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14위까지 내려갔습니다. OECD의 지난해 3분기 GDP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 기간 2008년 같은 기간 대비 4.5% 성장해 칠레와 터키, 스웨덴에 이어 9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 2위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기간 성장률은 2분기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불과 0.7% 성장해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보다 낮은 1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취급 수수료가 8년 만에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오늘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지난 10일 0.18%의 현금 서비스 취급 수수료를 폐지함에 따라 모든 은행과 카드사의 수수료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3년 이른바 카드 대란 때 도입됐던 현금 서비스 취급 수수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현금 서비스 취급 수수료는 현금 서비스 이자와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거래 비용을 따로 부과하는 것으로 카드사들이 수익을 보전하려고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해 주셨는데요. 싸늘한 날씨에 수고하신다고 인사를 전해주셨던 669님 그리고 또 증시전략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분이시죠. 2580님께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입니다. 코스피가 2091, 코스닥 지수는 534선인데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